이 세상에 나처럼 다리가 저리고 아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몇 개월, 아니 몇 년째 그동안 해왔던 검사, 진료기록부 이런 자료들을 한 움큼 가방 속에 가득 넣어가지고 유명한 병원을 돌고 또 돌아야 했던 분들, 저도 참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요. 다리 저림 치료가 유달리 잘 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시리즈로 앞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척추 수술을 했는데도 다리가 저리고 너무 아픈 증상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오히려 안 아프던 부위까지 다리가 더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리고 따끔거리고 온몸이 괴로워 죽겠다는 신경통에 시달리고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지금부터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척추 수술은 기본적으로 신경을 괴롭히고 누르는 것을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척추 MRI 검사를 통해서 허리 디스크나 혹은 협착증으로 인해 신경이 꽉 눌려 있다면 이 누르는 압박을 제거해 주는 것, 이것이 수술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림이나 통증의 원인이 신경의 이 압박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어딘가에 눌려있는 그 상황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내가 저리고 아프고 불편한 그 증상을 만드는 결정적인 주범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 한 가지는 신경을 꽉 누르는 물리적인 압박은 해소가 되었지만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센 강도로 신경이 눌려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그 신경이 변화한 상태는 MRI를 통해서 관찰되지도 않고 아직 새살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는 혹시 수술이 잘못됐는데 병원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실 수도 있고요. 그 때문에 다른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 보았는데 다들 수술은 잘 됐다, 수술은 깨끗하다 이런 말들만 반복하다 보니 이제 내가 하다 수술까지 했는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더 큰 대책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 그리고 애초에 수술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자책감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뵈어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지금 자책감이나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기에는 너무 괴롭잖아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을 해야만 하니까 지금까지 들은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상황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신경 자체의 극심한 손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허리 쪽에서 신경을 강하게 누르던 그 압박은 제거가 되었지만 그 압박이 너무나 강했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오래되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신경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어서 제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압박은 해소되었는데 화학적인 변화, 그러니까 새살이 나지 않은 그 상태를 연상해 주시면 쉬운데요.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선이 문틈에 꽉 끼어 있을 때 전선을 누르는 문은 열어줬지만 전선 속에 있는 구리가 상당히 많이 끊어져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다리 저림이나 통증의 원인, 그 원인 자체를 잘못 짚은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발바닥이 저린데 실제로 여러분 몸속에서 발바닥이 저리게 된 이유는 그 발바닥, 바로 그 부위에 분포하는 아주 가느다랗고 말단에 있는 얇은 신경이 손상된 것인데 마침 허리 쪽을 검사를 해보았고 허리에서 신경을 누르는 그 문제 때문에 양쪽 발바닥이 저린 것이다 라고 오인하고 이것 때문에 발바닥이 저리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하게 된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말초신경병증과 척추관 협착증은 실제 환자분들과 만나는 현상에서 잘 오인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척추를 어찌 해본다고 해도 좋아지기 어렵고 마냥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을 제외하면 하지정맥류 때문인 경우도 흔하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인지, 다른 원인이 혹시 숨겨져 있지 않은지 찾아 나서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지, 지금 이 두 상황을 명료하게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구별하냐? 대표적으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가 있긴 합니다만, 이 검사 수치 하나만 가지고 일관성 있게 못 썰듯이 딱 써는 것도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소견을 다양하게 여러 번 청취해보는 것, 그것뿐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하실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치료 방법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 두 가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경우, 각 경우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세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새살이 돋지 못하고 화학적인 변화가 극심하다면 그때부터 대책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대책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첫 번째는 기다림. 그런데 이 기다림을 마냥 기약 없이 기다리시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리고 사례마다 워낙 예상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얼마나 기다리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대책은 바로 그 기간에 오롯이 신경통을 느끼고 계실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맞는 약을 찾아 복용하시면서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분들과 만나다 보면 간혹가다 진통 목적의 약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이 신경통을 그렇다고 해서 오롯이 다 참아내고 계신 것은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통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은 사람의 정신건강까지도 위협받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맞는 약을 찾아 복용하시면서 신경통을 억제해 놓으시고, 다만 이런저런 약을 먹어봤는데도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시다면 그때는 한의원을 찾아주셔서 추가적으로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증상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 상황, 원인 자체를 잘못 짚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또 놓쳐지는 원인 두 가지가 말초신경병증 그리고 하지정맥류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내 다리를 저리고 아프게 했던 주범이 다른 것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지정맥류가 그 주범이었다면 관련 기관에서 시술 혹은 수술을 받으시며 치료할 수 있고요. 말초신경병증이 맞다면 결국 잘 맞는 약을 복용하시면서 증상을 다스리고 말초신경의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저에게 가장 많이 치료받으러 오시는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질문, 수술 후 얼마나 기다려봐야 하는 건가요? 답변 드리자면 수술을 직접 해주신 의사선생님 혹은 척추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에게 다방면으로 질문을 해보실 수 있긴 합니다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을 기다려보시라고 아마 권고받으실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 시기가 되면 수술 직후에 아팠던 그 강도보다는 불편함이 내려가야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정도 기다려도 호전이 없었다면 정말로 다른 원인은 없는지 조속히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만 조금 전환했을 때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수술까지 했는데도 이 지경이라면 무슨 방법이 도대체 먹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마음만 끓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이렇게 망설이시는 이유는 수술보다 뭔가 더 커다란, 굉장히 대단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굉장히 대단하고 거대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저 방향을 조금 틀어서 딱 맞는 처방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수술하고 나서도 다리 저림이 낫지 않아서 알고 보니 말초신경병증이었다라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저에게 많이들 내원해 주시고 계신데요. 알고 보니 말초신경병증이었다. 바로 이 경우가 협착증이, 디스크가 너무너무 심해서 그 부위에 눌려 있었던 신경이 너무 크게 손상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례와 비교하자면 훨씬 효과가 좋고 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편입니다. 척추 수술 후에도 다리 저림과 통증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났다, 이제 포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고 해결책을 다른 방식으로 찾아봐야 하는 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수술 후에도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께 새로운 시선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라한의원 박재경 원장이었습니다.